옛날 초나라의 한 마을에서 오랜 가뭄으로 인해 호수가 말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호수 안의 물고기들은 남은 진흙탕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점액을 묻히고 침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를 보며 그들의 연대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만약 호수에 물이 가득했다면 물고기들이 이런 극단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넘치는 호수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더 나은 삶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처럼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안전과 소속감을 공유했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삶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집단의 연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전쟁 시기에 서로를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공통된 고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그 무게를 나눔으로써 고난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경제적,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전히 긴밀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덜 의존하며 타인의 삶에 덜 관여합니다. 특히 서구의 부유한 국가들에선 과거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그 필요성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 결과 마치 호수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과 자유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고독이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독이 불가피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음의 이점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물고기 이야기는 물이 가득 찬 호수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치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먹이를 찾거나 쉼터를 찾아 자신만의 여정을 떠납니다. 다른 물고기와 만나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집니다. 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선택사항일 뿐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물리적 존재나 개인적 관계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부드럽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고 이사부터 청소, 심지어 아플 때 돌봄 서비스까지도 돈을 지불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처럼 서로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이 가득 찬 호수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에는 오직 인간관계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점점 더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 결과 고립된 삶이 일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이 디스토피아적 악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 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 측면만이 있을까요?
기술 발전이 불러오는 서로 필요 없는 사회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넓고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자유롭게 그 바다를 탐험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모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도 이제는 손쉬운 선택입니다. 동반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이죠. 이러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리게 되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더없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며도 사회적 정의와 책임감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나는 항상 강렬한 정의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인과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나의 무관심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 번도 나의 국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심지어 나의 친가족에게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이 모든 관계에서도 나는 항상 거리감과 고독에 대한 욕구를 잃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칼 융 또한 고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물입니다. 그는 에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 후 일기를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과거에 느꼈던 그 아름답고도 무서운 고독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이다. 결혼은 그에게 큰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잃었다는 아쉬움도 남긴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선택사항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더욱 단단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깊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개인의 평온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모이면 어디서든 소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소문, 괴롭힘, 질투, 다툼 등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의존성이 클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 빈번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평온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일 수는 없지만 현대 사회에선 기술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얻는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을 견딜 필요도 없어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주로 서구 사회에서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도 결혼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사람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던 시절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자립하며 성공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일이 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독신 생활의 장점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결혼이나 관계에 쉽게 헌신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관계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과 부담도 동반됩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소모적이거나 단순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면 오히려 원하는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필수가 아닌 선택일 때
우리는 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맞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친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단체에 속할 때는 항상 적응이라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어느 집단에 속하려면 그 집단의 규범에 맞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타인은 지옥이다는 종종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타인이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사르트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평가와 기대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의견과 행동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며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훈련된 원숭이가 주인을 위해 제주를 부리듯이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비판하며 인간의 이상한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의견이 무엇이든 그것이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타인의 좋은 평가나 아첨을 듣고 나서 그토록 큰 만족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끝났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또는 최소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반사회적이거나 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리에서 벗어나라고 권장합니다. 그는 노예 도덕을 탈피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übermensch이 되라고 말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사회와 그 규범은 개인을 억제하며 그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초인은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기 완성을 선택하든 단순히 고독 속에서의 평온을 즐기기를 원하든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자기만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타인과의 연결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여전히 친구를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원할 때 언제든지 그 관계에서 벗어나 고독 속의 평화를 누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서 멀어질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친구들과의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